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오늘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어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 느낌표는 박영선, 김동연 만났다입니다. 예.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권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받았지만 자기가 거절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예. 지난 월요일이었죠. 제안한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었다. 네, 저희가 여권 관계자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친분에 있는 인사 양쪽을 취재했습니다. 예. 지난해 말 박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설득을 위해서 3차례 이상 김 전 부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에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중 한 번은 친문 성향의 민주당 최고위원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동행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박 장관 개인의 어떤 설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설득이었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어쨌든 3차례 이상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차출설이 불거진 다음 날인 지난 18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지만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이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장관이 본인 대신 나가달라고 김 전 부총리에게 요청했고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박 장관이 서울시장에 2번이나 이제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대신 출마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건가요? 네, 박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로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맞느냐.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데다 부동산 실정까지 겹치면서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설득에 실패하니까 박 장관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건데 박 장관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박 전 장관 측의 이번 만남에 대한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전 부총리와의 출마는 이미 없던 일이 됐으니까 앞으로 활동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에 집중해달라.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아, 느낌표죠? 네, 예. 오늘은 느낌표여서 또 물음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김동연 만났다의 물음표는 김동연 대권 고민하나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SNS 글을 다시 살펴보면 이번 일을 겪으며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선 의원을 지낸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은 정치인 기질이 다분하다.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에 불출마하고 1년 뒤 대권 도전에 나설지 또 나온다면 여와 야 어느 쪽 후보로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제가 듣는 바로는 야권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의 사과 책임은입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오후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논란이 이제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에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읽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처음에 저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근거를 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유 이사장 발언에 근거가 있다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 이후에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바람에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면서 이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이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들을 내놨었는데 그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 계좌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건가요? 네, 일단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 단계 포함해서 2달 이상 조사했다. 이렇게 3차례 이상이나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조국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을 독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내사의 근거가 없다고 했고요. 예. 또 윤 총장은 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추가로 근거를 대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를 두고 검찰 수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니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의 사과 책임은의 느낌표는 파리가 빈다고 사과 아니다. 로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잘못을 사과하는 유명환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간 유 이사장이 상식과 동떨어진 말로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허물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